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들이 대거 참석한다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.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환경 얘기인데 왜 갑자기 로비스트 얘기가 나와요? 네, 뭐 환경 문제를 놓고도 로비스트들의 활동이 많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. 일단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로비스트라는 거는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로비스트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로비스트 이름을 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. 네, 우리나라도 보면 로비스트라고 하진 않아도 뭐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대관 업무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. 네, 각 기관마다 다 있죠, 사실은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런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럼 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골랐냐? 캅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 기후 회의가 예. 조만간 열립니다. 예. 한 200여국 되는 나라 정상급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는 건데 이 회의가 이제 이달 말 두바이에서 열리거든요. 두바이에서요? 네. 근데 두바이면은 뭐 지금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인데 네. 환경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요? 네,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열리는 회의예요. 그래서 뭐 중동에서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예전에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도 열렸는데 이제 뭐 그때 국제사회에서 얘기했던 기후 대응이랑 이제 지금이랑 또 많이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이번에 좀 더 그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냥 산유국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탈화석연료를 외치지?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예. 근데 제가 오늘 로비스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중동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예. 원래 이 캅이라는 회의가 워낙 국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나오고 또 워낙 규모가 커다란 행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글로벌 오일 업체 막 직원들 이런 혹은 그들이 고용한 로비스트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몰립니다. 아니 석유회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한단 말이에요? 네. 그러면 그 아무나 신청하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놀이공원 입장권처럼 그렇게 막 아무나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긴 한데 예. 그런데도 사실 많이 들어가요. 일단은 이제 여기 참석할 수 있는 건 크게 세 부류인데요. 하나는 각국의 대표단. 그건 당연하죠. 네, 대표단이 예.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옵저버 단체라는 게 있는데 옵저버 네. 단체라는 거는 유엔 관련 단체 그리고 NGO 그리고 이제 뭐 오펙 뭐 아니면 아랍 연맹 이런 이제 정부 간 기구 IGO라고 하는 정부 간 기구의 멤버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. 근데 예. 이 NGO나 IGO라는 단체가 옵저버 자격을 획득을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획득하는 게 그렇게 허들이 높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에 묻어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재작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회의에서는 네. 화석연료 업계 참석자가 503명에 달했습니다. 근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요. 그 각국 대표단도 참석한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때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낸 나라가 브라질이 479명을 보냈거든요. 와. 근데 거기보다도 더 많은 그 화석연료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뿐만 아니라 그 503명 가운데 27명은 각 국가의 공식 대표단으로 참석을 한 경우에요. 예를 들면 캐나다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국 대표단에 화석연료 업계 관계자를 끼워서 보낸 거죠.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단 가는데 우리나라 정유업계 관계자가 거기 끼워가지고 간다는 그쵸, 거 그쵸.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그러면 뭐예요 그게? 아니 그러면은 정부 대표를 정유회사 관계자가 가가지고 대표하면서 네. 자 탄소 중립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모양이 좀 우습잖아요. 그렇죠. 우습죠. 말도 안 되는데 네. 이게 이제 그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제 캅의 행사장이 블루존이랑 그린존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근데 이제 블루존이 핵심입니다. 블루존은 유엔이 관리를 하고 이제 각종 협상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. 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대표단 아니면은 뭐 이제 특별히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린존은 뭐 IGO, NGO 이런 참석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벤트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장소예요. 예. 근데 뭐 거기 뭐 블루존, 그러니까 그린존에서 뭐 네트워크하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핵심이 블루존이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려고 막 용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. 작년에 이집트에서 열린 캅 27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예. 그 영국 석유회사 BP 있죠. 네네. 거기- 굉장히 큰 회사죠. 네, 거기 예 당시 그 CEO였던 버나드 루니가 자기 직원 4명이랑
그 아프리카 국가인 모리타니의 대표단으로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. 나 거기에 꼭 껴줘 이렇게 얘기했나 보네요. 그 내막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,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. 모리타니 정부가 그린 수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BP 측에다가 먼저 요청을 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건 때문에 참석하게 된 거지 다른 일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너무 말이 안 되잖아. 이상하잖아요, 모양새가. 그러니까 국가 규모가 좀 작은 데들은 네. 이런데 석유업체들이 가서 시추하고 뭐 그쵸. 개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로비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 같은 경우도 무슨 국제 기후 대화라고 하는 독일 환경단체 소속으로 자기 직원들을 보낸 거예요. 근데 예. 봤더니 이 국제 기후 대화라는 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령 단체였더라.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. 이 정도면은 그 입장권 같은 거 끊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워낙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비판을 해요. 아니 무슨 말라리아 퇴치 논의하는 자리에 모기를 초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.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제도가 달라진 게요. 아까 그 핵심 지역이라고 한 블루존 있잖아요. 네. 그럼 거기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이제 거르는 장치가 있어요. 뭐냐면 배지를 받아야 돼요. 그런데 그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점이 뭐냐면 이 배지를 몇 명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. 배지 빼가지고 딴 사람 달아주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,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, 네. 내일 회의는 보니까 그 진행자님이 들어간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럼 네. 제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. 예. 물론 이제 빌려주더라도 미리 사전에 누구 이름이랑 뭐 NGO인지 뭐 여분지 그런 걸 이제 미리 등록을 해야 돼요, 사전에. 근데 이제 워낙 거기 들어가는 정보나 이런 게 허술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막 이 사람처럼 네. 빌려주면서. 네,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바꿔서 좀 이제 소속 단체, 기업명,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밝히는 걸 이제 의무화를 한 거죠. 국제회의 실망스러운데요.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니. 네. 아니 가끔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정상급들이 굉장히 들어가죠. 네. 경우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. 그러게요.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. 네. 하여튼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네.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갑자기 회의가 드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이제 올해는 계속 몇 달 전부터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두바이에서 열린다고 했잖아요. 예. 근데 이 이제 회의를 책임지는 의장이 술탄 알 자베르라고 해서 UAE의 국영 석유회사 에드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. 거기에 CEO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래도 거긴 왕조국가기도 하고 그러니까.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이런 이제 생선 가게 맡기는 격인데 예. 그래서 이제 계속 안 된다. 저 사람은 안 된다. 사임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압박이 있었는데 뭐 예. 지금까지도 별 변화는 없고 그런 와중에 지난 8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. UAE의 그 마스다르라는 회사가 미국의 퍼스트 인터내셔널 리소스라고 하는 로비 업체랑 계약을 했습니다. 근데 이 그 회사가 어디냐면 그 아까 자베르 의장 있잖아요. 예. 그 사람이 또 재생에너지 회사도 만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거긴 거예요, 결국. 그래서 그 계약사항을 보면 캅과 자베르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캅과 자베르를 어떠한 잠재적 비판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부터 지지를 끌어낸다. 그리고 뭐 미국이나 서구의 대중과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캠페인을 전개한다. 그 캠페인의 목적은 선출직 공무원에 영향을 주는 거다. 뭐 등등 이런 게 있고. 네. 그럼 왜 이런 이제 거기에 보면 활동 배경도 나와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로비 업체가 말하기를 우리 경험상 보니까 꼭 목소리 큰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아니더라. 그래서 예. 우리가 이런 설문도 하고 엘리트하고 사전 접촉도 하고 해서 그 캅28의 UAE와 그 자베르 의장의 목소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루트를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. 예.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근데 자베르 의장의 정체성은 뭐예요? 산유국 대표예요? 아니면은 뭐 재생에너지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? 뭐예요?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석유 회사들도 사실 재생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뭐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기후 변화 해박 사무국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.
그렇죠. 왜냐면은 솔직히 그래서 이게 오는 게 되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또 막자니 이게 뭐 워낙 그 이제 로비 작업이라는 게 사실 쉬쉬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처럼 알기도 어렵고. 그렇죠. 그리고 네. 아니면 미국처럼 그냥 당당하게 또 하는 나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불법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또 막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네.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가디언 보도 보면요. 미국 로비스트 가운데서 한 1,500명 정도가 그 소위 말하는 녹색 진영 예를 들면 무슨 지금 석유 업체랑 소송 중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예. 무슨 환경단체 이런 데에 로비스트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화석연료 업체에 로비 활동도 하고 있더라. 그래서 가디언은 이거를 이중 간첩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사람이 1,500명도 더 되더라는 거죠.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놀랐던 게 예. 다른 포인트에서 놀랐는데 환경단체도 로비스트를 쓴다는 거에 하나 놀랐고 또 하나는 석유회사에서 뿌리는 그 로비 자금 액수에 놀랐어요. 예. 저는 이제 그 로비하면은 그 총기협회 있잖아요. 예. 거기가 떠올라서 거기 로비 지출액을 봤더니 작년에 260만 달러였거든요. 근데 석유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 뿌린 로비 지출액이 작년 3,400만 달러여서 3천 몇천억 원 단위겠는데요. 네, 3,400만 달러. 그리고 그거를 캘리포니아 주에만 그렇게 3,400만. 뿌린 거예요. 3억 수백만. 3,400억. 네, 네, 수백. 한 500억 넓게 잡아 한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네요. 네, 어마어마하죠. 엄청난데요.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뻔히 기후 협약을 논의하는 자리에 네. 이렇게 로비스트들이 활개치고 그렇죠.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? 그저 이제 뭐 막는 거는 모르겠는데 특히 그래서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예.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합의문이 되게 중요해요. 석탄을 어떻게 뭐 퇴출한다 그럴지 줄이자고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 자베르가 갖고 있다는 그 에드녹이라는 석유 회사가 예. 지금은 한 연 10억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 2027년까지 18억 2,500만 배럴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생산량을 늘리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예. 1,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태예요. 근데 이게 뭐 엄청 옛날에 나온 결정이냐? 그게 아니라 작년 11월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거든요. 그 줄여도 모자를 파네. 그러니까요. 예. 오히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그 회사의 CEO가 주관하는 기후 회의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? 이게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거죠. 이거 지금 그동안에 기대가 많았는데 말이죠. 사실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회의 기구잖아요. 네. 근데 이 회의 기구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네.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굉장히 좋은 지적 오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. 자,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,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.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